고령이시거나 아니면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흉곽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슴 흉곽을 열어주는 운동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이바이오 대표를 맡고 있는 조희윤입니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코로나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그 다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또 그중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많이 아팠다라는 거를 여전히 느끼고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학술위원과 재활의학회 학술위원, 그리고 또 대한스포츠학회 국제위원을 맡고 계신 한양대학교 박재현 교수님 모셨고요. 한양대 의료원에서 호흡재활 물리치료사로 환자분들을 바로 옆에서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나인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다가, 예전에는 내가 쉽게 뛰던 운동을 할 수 없고 또 운동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할 것 같아요.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거를 권유하십니까? 혈압이 안정이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산소 포화도가 안정이 안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과적으로 안정이 된 이후에는 낮은 강도부터 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 심한 코로나 폐렴을 앓고 이제 겨우 회복하시는 분들한테 좀 단계별로 뭔가 접근하는 운동법을 좀 하나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운동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어떠한 운동을 어떠한 강도로 얼마만의 시간 동안 빈도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3회 중등도 운동 강도라고 설명을 보통 드리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매일 30분 하시라, 그냥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빠르게 걷기 정도가 보통 중등도가 되는데,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그게 중등도가 아니라 고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강도는 다른데,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빠르게 걷거나 했을 때 약간 숨이 헐떡이면서 옆 사람이랑 얘기 정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 충분히 더 빨리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빠른 보행 속도로 좀 걷는 게 좀 좋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나이가 드시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 힘든 분들은 아주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10분씩 나눠서라도 하루에 3번씩이라도 30분은 좀 채우세요 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설명드립니다. 사실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3가지를 딱 꼽는다면, 하루에 3번 10분 이상씩 꼭 걸으시라. 하루에 3번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리듬이 좀 돌아오겠죠? 2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겁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이 가쁘다고 생각하고 이거 했다가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좀 약간 의욕이 과다한 노인분들이 자주 있는 건데, 되게 드물기는 하지만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온다거나 아니면 낙상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적절한 강도로 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의해 주셔야 될 거 있나요?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힘들다는 것의 중요한 사인이 식은땀이 갑자기 난다던가, 숨이 너무 심하게 찬다던가,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온다던가 할 때는 운동을 반드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운동 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심박수도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 매일매일 기록이 자기가 몇 보 걸었는지,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의료진 도움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가장 추천하시는 유산소 운동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강도 조절하기도 편하고 또 하지 근육을 쓰기 때문에 걷기를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기는 하고, 걷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전거 운동을 낮은 강도로 할 수 있는데,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하시기 편하니까 도움이 되는데,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타는 자전거보다는 뒤에 등받이 있어갖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자전거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코로나를 거치는 환자분들 같은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근력 운동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퇴사두근이 환자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요. 이 대퇴사두근 운동이 되면서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펴셨다가 한 10초 정도 버틸 수 있다면 버티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시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빠르게 하는 것이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올리셔서 버티시고 내려가는 것도 천천히 내려오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리를 들면서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젖겨지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는 항상 꼿꼿하게 유지를 하시고 양쪽 다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인철 선생님께서 시범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반대편 다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는 거를 한 번 하신 다음에 이걸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우실 경우에는 다리에다가 이제 모래주머니 같은 걸 차주신다든지 아니면은 탄력 밴드 같은 거를 의자에 묶어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리자면은 운동을 하실 때 발끝에 힘을 최대한 주는 것이 이 대퇴사두근에 자극이 더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오금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힘을 주는 것이 마찬가지로 대퇴사두근에 자극이 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쿼트 운동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에 좋은 것이 다리 중에서 허벅지, 앞쪽, 뒤쪽, 엉덩이 모든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자세가 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를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 자세에서 천천히 뒤로 앉듯이 이렇게 앉으시게 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자세를 하게 되시면 되시고,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잘못된 동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세를 잡기 어렵다 보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잘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또 흔한 거는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자 같은 걸 뒤에 두시고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고관절이 접히면서 뒤로 내려가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균형을 잡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팔을 앞쪽으로 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시고요. 이런 벽 같은데 좀 등에 기댄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난이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좀 더 운동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도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유연성이 부족해서 이 고관절 각도 범위가 나오다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너무 굳해요. 깊이 앉으실 필요 없이 조금만 앉으셨다가 일어나는 걸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좀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거를 한 10번 정도 하신 다음에 휴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 근력이 약하시거나 조금 두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벽 앞에서 자기 발보다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상태로 나오신 다음에요. 벽에 기대서 내려가서 앉으시면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벽을 기댄 상태에서 내려오셨다가 일어나시고 내려오셨다가 일어나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도 너무 과하게 앉으실 필요 없고요. 한 90도까지만 가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상체 운동 중에 하나인 팔굽혀펴기 설명드릴 텐데요. 뭐 젊은 분들은 이제 바닥에서 그냥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벽에 기대서 하시거나 단단한 테이블 같은 거 기대서 하시면 좀 더 난이도가 내려가게 되고요.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어깨 너비 정도로 손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밀면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내려가실 때 너무 빨리 내려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밀듯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어깨나 아니면 팔꿈치나 아니면 손목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 운동을 하면서 관절들이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흉곽 유연성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흉곽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슴 흉곽을 열어주는 운동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팔꿈치와 손바닥을 벽에다 붙인 채로 붙인 팔의 반대쪽 다리를 앞으로 한 발짝 내밉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전진시켜 주시면 손이 접촉한 대흉근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것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어깨 회전근개 쪽 이런 쪽이 안 좋으신 경우가 있는데 회전근개가 안 좋거나 해가지고 어깨를 폈을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하신다면은 이 유연성 운동을 할 때도 꼭 의사와 상의 후에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병으로 힘드셨던 분들에게도 이런 근력 운동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박세영 교수님과 나인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